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2일 토요경마 12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 날에는 대통령배 대성경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기복마 편성이 좀 많습니다. 능력 부진형 마필들이 지금 대거 몰려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마 싸움이 박진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대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품의 인기마다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역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한 주 경마가 되어 있고요. 지난주 경마는 고배당 적중이 좀 나왔죠. 특히 이제 마지막 토요일날 12경주였습니다. 추천 경주로 가져왔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스토리텔링 반드시 노리고 가자 말씀드렸고 입장을 해내면서 38배 아주 좋은 배당으로 입장을 해줬고요. 토요일날 4경주도 김화 런치의 산이슬 6배짜리 적중에 이어서 일요일날 3경주였었죠. UCC 추천 경주 주력 한방 간다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그런 레이스인데 웰빙 스토리의 라운 콘드로 13.3배 주력 한방 짭짤한 배당 적중해냈고 또 마지막 11경주 역시 추천 경주였었는데요. 제가 골드 마운틴 말씀을 드렸죠. 위너레드랑 붙여서 14.1배 적중이 나왔고 그 앞에 2경주에서는 최고의 천사의 천왕별 받치기 없는 단통막권 5.4배 짭짤한 배당 적중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는 1경주, 5경주, 10경주, 1경주, 5경주, 10경주 요 3개 경주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1경주 추천 경주는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마들이 좀 능력 신마들은 다 이제 선을 다 보여서 다 이제 올라갔죠. 5군, 4군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능력은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에요. 따라서 액면적으로 축제 메이킷, 3모 열킨 요 두 마필이 관심을 끄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 이제 데뷔전을 갖는 4번마 불의의 명곡 또 6번마 머루랑 7번마 라운메이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저는 이번 4번의 대끼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거기에 또 회심의 준비되어 있는 복병도 있는 레이스인데 저는 축제 메이키보다는 3번 열킨을 더 세게 봅니다. 기본 능력 자체가 축제 메이키보다는 열킨이 더 전 높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축제 메이키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뷔전에서도 선위권에서 막판에 탄력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혈통적 기대치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체가 또 조금 외세한 단점이 있죠. 따라서 열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정평수 기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드릴 정도로 기본 잠재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또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을 이미 데뷔전에서 보여줬고 오늘 이찬호 기수가 교체된 조건이라면 10킨을 주력 맞거나 가져가야죠. 저는 축제 메이키보다는 10킨을 좀 세게 보고 있고 여기에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신마 한두 노려갑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많고 또 직전 경주 조금 좀 사연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주력은 역시 10캔에 붙여서 주력 한 방으로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전형적인 기복 마필이죠. 기복 마필이라기보다는 좀 부진형 마필에 관한 대결인데 상대적으로 역시 6번마 럭키 미스터, 2번마 러블리데이, 3번 빅스카이, 5번 골든 스텝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럭키 미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액면적으로는 차순간에 꾸준하게 진입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보다는 좀 낫다고 봐야 되겠죠.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럭키 미스터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서 좀 낫다 보이지고 2번마 러블리데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문세현 기수가 기승했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해요. 아주 게이트라는 점도 나쁘진 않은데 기본 능력은 대단치는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문세현 기수의 어떤 그 능력을
러블리데이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따라서 뭐 배당판은 2번, 6번이 대기로 흘러갈 텐데 역시 2번, 6번의 대기리도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기복마 편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5번마 골든 스텝입니다. 이 골든 스텝이란 마필은 뭐 러블리데이나 럭키미스터보다 기본 능력 자체는 훨씬 센 마필이에요. 앞으로 뭐 한두 번만 뛰고 나면 뭐 골든 스텝이 러블리데이나 럭키 미스터는 가볍게 시합할 수 있는 마필인데 다만 이제 골든 스텝이 혈성도 기대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조금 늦게 차는 단점 때문에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든 스텝도 얼마든지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기본 걸어가야 될 길은 골든 스텝이나 러블리데이, 럭키 미스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따라서 뭐 인파하는 편성이라면 골든 스텝이 무난하게 첫 입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번을 배팅의 축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3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황금주파 또 안쪽이 1마 풀게인 두 마필이 대끼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 이제 2번만 유캐슬, 4번 문라이트, 또 8번 프라우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이 풀게인을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많이 팔릴 때 뭐 제가 방송에서도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 풀게인은 뭐 조건은 좋아요. 1번 게이트고 편성이 나쁘진 않아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 풀게인은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항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단거리 마필이라는 게 문제죠. 이게 1200만 돼도 1번 게이트의 풀게인 나름대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만 1300이라면 풀게인 못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풀게인은 좀 불안하고 풀게인보다는 그래도 7번 황금주파가 같은 인기 마필이지만 좀 낫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황금주파 같은 경우는 뭐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훨씬 더 유리하죠. 데뷔전에서 빠른 페이스에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갔다는 또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금주파를 좀 더 세게 보고 싶고 제가 노리고 싶은 마필은 4번만 문나이트예요. 이 문나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는데 하정훈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용량이 4kg가 빠졌습니다. 50위까지 내려와 있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문나이트가 뭐 뚜렷한 선행마가 없다 보니까 뭐 기습적으로 선행까지도 지금 감행할 수 있는 장점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는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늦은 상태에서 좀 밀고 앞선에 갖다 붙이면서 약간 오버페이스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면 좋고 선행을 만약에 못 가고 뭐 기습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두세 번째 따라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3번 문라이트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7번마 트리플 챔프를 축으로 후창마를 찾는 그런 레이스죠. 이 트리플 챔프라는 마필은 뭐 기본 능력은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에요. 비록 지난번에 공벨 가지고 나오면서 뭐 3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뭐 나름 3착도 빠른 적응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부담 용량은 뭐 2.5가 늘어났습니다만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라고 봐야죠. 7주인데 여기에 뭐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확인이 났고 마음 먹으면 뭐 시원한 단독선에까지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트리플 챔프는 인정하는데요. 후착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8마 소아라 천왕 또 11번마 마이비전 안쪽에 3번 슈퍼로켓 1번만 매니베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정말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소라 선항이 조금 나요.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라 천왕이 조금 나 보이긴 하는데 그래봤자 뭐 소라 천왕도 최근에 다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 마필보다는 이번 경기는 좀 배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저는 외곽에 12번마 에버 A1 요거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버 A1이나 마필도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1300을 최근에 계속 뛰었는데, 물론 5월 달에는 뭐 1400에서 입상을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안쪽이 열리면서 정말 기가 막힌 추입을 했었던 그런 결과고, 그리고 역시 1300에서는 계속 부진한데, 이번 경주는 1000m입니다. 1000m 치고는 의외로 이번 경주가 국산마 5근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에버 A1이 충분히 전형적인 단거리 추임마 필리의 어떤 막판 한 발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페이스가 빠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스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도 에버 A1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고배당이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뭐 혼합 4군의 10마 레이스죠.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익면은 뭐 6번 세라킹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안쪽에 2번 거맹이 강력한 대끼를 형성할 테고, 7번마 장산 불패, 또 10번마 장산 천하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충만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세라킹이란 마필이 공백기 이후에 연속 3착을 차지했고 지난번에는 우승을 거머쥐긴 했어요. 그렇지만 레이스는 상당히 잘 풀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앞선이 좀 오발하면서 2선에서 여유있게 따라갔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승문자는 부담을 물론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생각만큼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아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능력 마필이 좀 있기 때문에 세라킹도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안쪽에 이번 검행은 능력 마필입니다. 앞으로 보일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고, 1번 게이트라면 뭐 검행이 기술적인 선행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검행은 역시 관심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잠재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센 마필이고, 뭐 의외로 인기에 대해서 많이 밀려 있어요. 뭐 주행검사 때 보여준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앞으로 잠재력은 정말 만만치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첫 차를 타겠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우린 먼저 한 박자 빠르게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뭐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준비도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에 축으로 가서 세라킹보다는 1번 뭐 검행 쪽에 주력 막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8번마 브라보 진산비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죠. 여기에 7번마 새벽불꽃, 또 2번마 합작군, 뭐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테고, 여기 4번마 역대 최상 여러 마필이 팔릴 텐데,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고, 어쨌든 8번마 브라보 진선미는 인정하고 갑니다. 최근에 선의권에서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면서 뭐 끈끈한 끈기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 또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브라보 진선미는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일단 후제권에서는 역시 7마 새벽불꽃이 관심 마필입니다. 물론 뭐 문세영 교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전보다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김옥성 교수가 굉장히 무리했죠, 레이스 자체를. 저는 새벽불꽃이 따라가도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 서두르면서 무리하게 앞산에 갖다 붙이는, 그렇게 탈 일이 저희가 볼 때는 좀 없었다고 봐요. 뭐 제가 지난번에는 새벽불꽃을 추천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김옥성 교수가 이제 그렇게 탈 때 저는 뭐 내심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무리하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문세영 교수라면 뭐 선행도 가능하고 선행권에서 뭐 충분히 페이스 안배를 해가도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새벽불꽃이 모처럼 다시 한번 입상의 찬스를 맞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8번마 브라보 진선미와 7번마 새벽불꽃, 8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큰 배당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뭐 인기만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2번마 레드우드, 4번마 금봉왕, 여기에 11번 초원볼트,
뭐 클레이슛, 슈퍼대물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만 충만은 없습니다만 2번, 4번, 11번 세 마필이 좀 낫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배팅의 축은 11번 초음볼트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초음볼트라는 마필은 뭐 화려함은 없습니다만 뭐 의외로 끈끈한 끈기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1300에서도 한 발을 써내면서 입상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도 뭐 1300이라는 것도 여전히 나쁘지 않고 또 레이스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곽입니다만 뭐 충분히 선입권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사실 능력은 4번은 금봉왕이 제일 센 마필이죠. 다만 이제 금봉왕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이 마필은 뭐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는 늦발을 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의외로 걸음발이 시원시원하지 못한 모습 특히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모래를 맞으니까 계속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따라서 유승환 기수가 얼마만큼 금봉왕을 가지고 모래를 안 맞히냐 이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4번 게이트라는 것도 그렇게 유리하지 만 않지 않나. 지금 모래에 대한 적응 때문에 오히려 외곽으로 빠져 있을 때가 좀 더 나은데 뭐 만에 하나 기술적인 선행이 가능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뭐 7번 클레이슛이 워낙에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도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금봉왕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 따라서 2번만 레드우드가 역시 뭐 연속 지금 3차에 머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의 페르미치 기승이라면 뭐 충분히 선의권에서 이번 경기는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번, 1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8경주 국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강축이 없는 전반적으로 혼전 경주죠. 2번마 성은마루 또 7번마 용농 여기에 9번마 위즈스피드 5번마 친친짠 안쪽에 1번마 룰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친친짠은 좀 어렵다고 봐요. 뭐 물론 뭐 승문제는 부담입니다만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친친장 입장에서는 만만치는 않아요.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난 1300은 뭐 선행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 따라가도 물론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1300이라면 친친장은 좀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성은마루 7번 영농 어쨌든 요 두 마필이 강sel팀에서 팔리고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앞선차적인 측면에서 조금 복잡해요. 성은마루도 그렇고 친친잔도 그렇고 동반의 대왕도 앞선에 갖다 붙이려고 할 테고 9번 위즈스피드도 상당히 재밌죠. 위즈스피드 같은 경우는 페로비치 기수가 뭐 직접 조교까지 하고 나왔고 지난번에는 정정희 기수가 말을 정말 너무 못했죠. 초반에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심하게 무리를 하면서 자멸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라면 인기 마필 중에서는 위즈스피드가 가장 낫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저는 이 동반의 대왕이나 6번 지상거탑도 얼마든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동반의 대왕 같은 경우는 공백기 이후에 뭐 두 차례 경주를 통해서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조교를 근래 들어서 가장 잘하고 나왔어요. 불어났던 마체등도 좀 빠졌고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1.5가 빠져있는 조건이라면 동반의 대왕도 뭐 선의권에서 얼마든지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이 지상거탑이라는 마필도 단거리에서는 취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400에서 노리고 왔었는데 막판에 좀 아쉬움은 남기긴 했습니다만 1300으로 경주거리가 더 줄어들었고 앞선이 지저분하게 흘러간다면 뭐 6번바 지상거탑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상거탑이나 동반의 대왕의 입상 시에는 엄청난 배당이 보장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게 그렇게 뭐 믿음도를 갖기도 좀 부족하고 또 선행 경합성 빠른 오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지상거탑 동반의 대왕 요 보병마를 가지고 뭐 고배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경주 국산마 3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심바 인기 1위 마필이 되어 있고 여기에 8번마 플라이윙 최고비술 4번마 최고비술 9번마 초원의 창가
여기에 10번마 아큘러스까지 팔리는데 신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서 회복이 됐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뭐 대기로 팔렸는데 결국 이제 벨리스타에게 막판에 덜매가 잡혔죠. 그때 당시 뭐 리틀 보라의 벨리스타 우리가 또 9구 막건 적중했던 그런 에이스인데 어쨌든 신바는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났지만 이 편성이라면 이번 경주는 입상을 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복병은 저는 10번마 아큘러스를 보고 있어요. 아큘러스라는 마필도 뭐 기본 능력은 뭐 신바 못지않은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도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의지도 없었고 컨디션도 조금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추천을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주는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조교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쓰면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컨디션도 많이 회복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10번마 아큘러스가 아직까지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만 회복이 되면 뭐 언제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뭐 우승마와 그는 한 20만원씩 가까이 지긴 했습니다만 그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10번 막건도 상당히 재밌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뭐 충만 없습니다. 배당판은 8번마 진달래. 지난번에 뭐 10마신 낙성을 거둔 그런 마필이죠. 11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부담도 안고 있고 또 승자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뭐 진달래도 배팅의 축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축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뭐 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1400입니다. 1200도 아니고 1400이라면 진달래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진달래는 뭐 저는 삭제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후공 막건적으로 돌려놓고 갈 테고요. 여기에 뭐 안쪽 1마 대마 지전도 만만치 않게 팔리죠. 4번마 은빛하니 6번마 골드호라 또 9번마 갈라켓 7번마 축가까지. 이 6번마 골드호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출발을 하면서 옆에 마필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늦었어요. 그래서 뭐 3차에 머무른 그런 마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마지존이랑 지난번에 뭐 한 2마신도 차이가 안 나는데 대마지존은 안쪽에서 정말 최적의 경기를 했던 그런 결과고 골드호라 같은 경우는 그런 초반에 충돌로 인해서 발족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2마신 안쪽으로 붙였다면 이번 경주는 대마지존보다는 골드호라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죠. 뭐 대마지존은 제가 지난번에 스프릿 오버 한세는과 적중했을 때 봐서 알지만 대마지존은 정말 이빠이 갔었던 그런 조건이에요. 박은웅 기수가 더 이상 더 잘 탈 수가 없는 그런 조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마지존 같은 경우는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 마필이에요. 다만 스타트를 하고 나서 이게 따라붙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마필입니다. 잘 안 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대찬 기수가 좀 몰아줘야 돼요. 그랬을 때 지난번 박은웅 기수의 그런 점 때문에 또 오류가 왔었는데 이준철 기수인데 이준철 기수도 뭐 잘 타는 기수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도 좀 경계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마지존보다는 골드호라를 좀 더 세게 봐야 되는 조건이고 자 여기 이제 숨어있는 볼병 한두 노력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컨디션 변화가 좀 뚜렷하고 조건도 이번 경주가 뭐 절대 강자가 없는 기복마 기부진영 그런 혼합 3군의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컨디션만 회복이 되면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정말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따라서 뭐 최근에 워낙 부진해서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관리형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역시 인기마 진달래나 대마지존 이런 마필들은 뒤로 돌려놓고 주력은 역시 복대복 막건을 주력 막건으로 노리고 하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1경주 1등급 2300m 경주입니다. 이제
연말 그랑프리를 대비해서 2,300 부산은 또 2,200 경주를 시행하죠. 모처럼 따라서 2,300인데 2,300이라면 이번마 다이나믹 질주나 팔마 언비터블이 액면도 그렇고 조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두 마필 모두 장거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들인데 그 밖에 스페이스포트나 위닝 앤디 요 두 마필은 상대적으로 2,300이 좀 불리하다고 봐요. 위닝 앤디 같은 경우는 1,800이 적정 거리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페르비치 기수가 기승했지만 많이 팔리겠죠. 그렇지만 2,300은 위닝 앤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저는 위닝 앤디는 받지도 않을 생각이고 스페이스포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인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2,300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2,300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탄력을 다 보여주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번, 7번은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여기 이제 복병은 역시 1번만 무대제입니다. 비록 승문제라는 부담은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무대제도 2,300이라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승문전의 부담 중량이 0.5밖에 안 빠진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무대제는 늘어난 경주 거리도 유리하고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골에서 움직인다는 레이스 흐름에 또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8번의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무대제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저는 1번마 무대제로 오히려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12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3번마 금화 레피드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겠죠. 2번마 큐피드 총알 여기에 7번 강호시대 9번마 히든 인디언 10번마 에스로즈 여러 마필 팔리는데 어쨌든 3번마 금화 레피드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부담 용량은 3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1200으로 줄어든 경주 거리는 정말 유리하죠. 지난 9월 달에도 1400에서 우승을 거머졌고 지난번에 이제 위너레드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2착인데 상대적으로 편성은 강했어요. 그러면서 1200으로 줄어든 조건이라면 부담 용량이 3kg가 늘어났지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충마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다른 인기 마필들은 큐피드 총알이나 예스 로즈 지난번에 동반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히든 인디언은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행에 대한 승부 때문에 많이 팔릴 텐데 저는 복병은 따로 있다고 봐요. 안쪽이 1번마 임페라토르입니다. 이 임페라토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랜 기간 공배를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또 1번 게이트 2점도 충분한 그런 조건이고 무엇보다도 54.5kg 부담 중량도 상당히 유리하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역시 단거리 1200이라는 거예요. 임페라도르는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이죠. 1200에서는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공백을 휴양을 가기 전에는 1400에서 역시 부진했지만 1200 적정거리를 선택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임페라토르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관심권에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배당 또 좋은 적중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또 일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